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5% 하락해서 끝난 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긴 연휴를 끝내고 7일날 수요일부터는 다시 한국 시장도 개장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강조드리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그 선반영하는 구간에서 가장 먼저 가는 가격대는 신고가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다들 체코 원전 관련돼서 약간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수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수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왜 제가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미국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뜨거워요. 공매도 관련돼서 보면 공매도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빌려야 돼요. 이걸 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의 사전 작업이 대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겠죠. 자,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를 보면요. 여기 정확하게 요 날이죠. 4월 15일 날 어떻게 됐죠? 900만 주를 상환했어요. 그러면 요 날이죠. 4월 10일 날 370만 주 정도, 369만 9천 주를 빌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4월 9일 날 미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4월 10일장 열린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뜹니다. 딱 뜨니까 헤지펀드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이쪽은 어떻게 해요? 주식을 빌려놓은 거예요. 공매도를 치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본 거죠. 그쵸? 자, 근데 미국 시장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때, 그쵸? 등락 구간을 거치면서 한 번 더 올라갔으면 이 빌려놓은 걸 가지고 공매도로 쳤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등락 구간을 거치고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등락 구간도 커졌고 여기서 매물 송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 등락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1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밀고 붙이는 건데, 밀고 갔을 때 달러 패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냐고요. 만약에 15,0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연준에서 즉각 개입하면서 양적 완화를 앞으로 해서 금리까지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대차거래 내역에서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키움증권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1061 화면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 4월 10일 날 빌려놓은 걸 그 이상을 모레 딱 갚았습니다. 갚고 나서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 뒤로는 대차 거래가 늘어나지 않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극소량이다. 40만 주, 뭐 25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간을 한 번씩 보고 있는 거죠. 공매도를 치려고. 근데 아직까지 공매도가 붙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자고요. 지금 뭐예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어떤 호재가 붙었어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근데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본계약 7일 날입니다. 딱 계약서를 서명하는 걸 앞두고 확정이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세론 비슷하게 나왔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신고가. 고가 돌파 딱 직전입니다. 주식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서 미국 시장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보세요. 딱 요 날 끝나고 4월 2일 날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그 관세 판넬 있죠? 관세 판넬 갖고 나와서 이야기한 게 딱 요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나스닥 6% 빠졌고요.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나스닥 5.8% 빠졌고요. 그 다음날 개파락 출발한 게 마이너스 4%입니다. 딱 3거래일 동안 일봉리 거의 한 6%씩 해가지고 7%, 18% 요 정도 빠진 거예요. 거의 한 20% 가까이를 확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90일 유예를 딱 시켜놨죠. 그 이후에 그게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12% 급등이 나왔고, 딱 지금 돌려 세운 게 어디예요?
관세 발표된 그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는 언제예요? 보편관세 10%가 적용된 주식시장의 가격입니다.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6월 달의 경제지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게 관세 이후에 한 달을 가득 채운 경제지표가 한 달 뒤에 나오니까 5월 달로 치고 그쵸? 6월 달 경제지표를 확인했을 때 10% 관세는 별로 문제 없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서 등락 구간은 있겠지만 큰 충격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충격이 있을 것 같았으면 62평까지 회복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증시가 딱 관세를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까지 돌렸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까지 왔다? 2월달 고가를 근접해버렸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체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 SMR 규모만 보더라도 400조 원의 시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보세요. 무슨 근거로 저가 수주로 단정하시나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저가 수주는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함으로 인해서 큰 돈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은 수주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고가 수주를 했다, 뭐 비싸게 받았다, 그랬을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그쵸? 주식은요 델타 싸움입니다. 델타는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은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체코 원전에 대한 일회성 수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체코 원전을 앞세워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저가 수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주를 했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내용입니다. 체코 원전은 낙찰 경쟁이 치열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내용입니다. 프랑스에서 EDF가 사업성 문제로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유럽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쪽을 뚫고 들어가려면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는 높은 가격을 맞춰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요걸 뚫고 들어가려면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는 또는 한수원 측에서는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 매력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격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기술력이 떨어졌다면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감히 원전을 그쵸? 기술력이 떨어졌다면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가 수주라도 받았어야 됐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총 26조 규모에서 어느 정도까지 두산과 대우건설 쪽으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 규모인데 체코원전 총 사업비는 26조 원이 맞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규모는 5조 7천억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우건설이 수주한 규모 공동시공인데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26조 원에서 5조 7천억 그리고 2조 8천억 총 8.5조 원 규모인데 26조 원의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이건 현지화시킵니다. 현지 기업들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26조 원 규모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대우건설과 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가 수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UAE죠. 바라카 원전 쪽으로 들어갔을 때 마진율을 보잖아요. 1.6%입니다. 1.6%.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탈원전 기조가 계속해서 유럽 쪽부터 이어지면서 한국까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원전에 잃어버린 10년이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10년 이상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서 기존의 원전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보냈죠. 2010년도와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략 한 2년 3년 전 정도까지 조선과 원전은 거의 뭐 살아남을 길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조선 강국, 원전 강국인데 한국에서 이럴 정도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는 처음에 저가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가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장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방산이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국 방산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가성비 너무 좋다. 독일에 있는 뭐 라인메탈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싸고 납기도 잘 지키고 성능도 너무 뛰어나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을 뺏어왔을 때 이쪽으로는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는 마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인 것도 맞아요.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AI에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원전 말고는 없습니다.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일부 여기서 엄청난 규모의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아직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저들 국가에서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친환경 에너지 때문이라는 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과발전됐다. 그러면 과발전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증발한 전력들이 생겼고 일반 가정집에서 전열기구들을 막 사용을 할 때 차단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전력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체코 쪽을 뚫어내기만 한다면 유럽의 전체를 먹을 수 있고, 유럽에 대한 원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이런 상황이다. 원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요거 지금 체크해 놓은 데 있죠. 여기가 다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가 딱 빠져 있죠. 독일.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끊어버렸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요런 내용이 나왔다. 요게 뭐예요? 독일에서 화력발전소 50개를 짓겠다. 근데 전기요금이 지금 OECD 평균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력발전소를 바로 때려 짓겠대요. 안 된다는 거지. 앞으로 유럽 시장을 뚫었을 때 독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상황들, 여기 플러스 미국 쪽까지. 왜? SMR 파트너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도 보세요. 이탈리아도 유턴, 일본도 유턴 원전 의존 줄인다 해서 최대 활용으로 바뀌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줄줄이 탈원전소 유턴, 탈 원전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걸 합친 것보다 미국의 시장 규모가 더 크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등락 구간이 있을 거고,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반등한 미국 증시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연휴 끝나고 시작되는 한국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종목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실시간 타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국은 월화 이틀 연휴, 미국은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틀 동안 미국 시장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 적용되니까 수요일날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는 문제없다. 두산에너빌리티 포함이죠. 자, 그리고 주도주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내용 하나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전, 리가캠, 하나시스템, 방산, 원전, 조선, 바이오.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제가 연휴 기간 중에도, 그리고 연휴 기간 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보세요. 5월 2일 날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한다. 알테오전 몽땅 보유한다. 하나시스템 몽땅 보유한다. 계속 이야기 드렸죠. 방산, 하나시스템 오늘 편입 완료. 지난주입니다. 그리고 주도주 공략이 중요하다. 항상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봤을 때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계좌를 제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반도체가 강할 때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어때요? 75%. 언제? 신고가.
항상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작년 이야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최근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조선,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이런 것들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상승하는 구간. 그런 결과 수익 구간은 57%대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매수하고 또 추가 수익 구간. 계속 만들어가죠.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 강하죠. 신고가 이후의 상승 구간. 그랬을 때 76%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신고가 구간에. 종목군, 업종군, 그쵸? 섹터별로 수익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움직이는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딱 반등하는 그 시작점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실제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4월 10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가 매수, 그렇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1% 2% 더 비싸게 산다고 해서 엄청난 뭐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드린다는 점. 그런 결과 아까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수익 구간을 높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간단한 조정 정도, 일반적인 조정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항상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70%대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주도주군에서는 강조하는 게 항상 동일합니다.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 5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